아이를 맞을 준비가 되셨다고요? 기다림이 길어진 순간 꼭 도움되는 정보만을 쏙쏙 골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신준비반 오늘의 쌤 이혜남입니다. 전형적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남성 호르몬 과다로 인한 증상이 포함이 되지만 사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 증가로 인한 증상에 대한 것은 뚜렷하진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는 원인적으로 후천적인 원인도 무시를 할 수 없고 그런 요인들 중에 이제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체중의 증가가 함께 동반되어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비만 자체가 직접적인 다낭성 난소의 원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도요, 원인을 아는 것보다 사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대처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신 분들이 어떻게 임신에 대한 결과를 보실 수 있는지 그런 방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임신을 시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일단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란 장애 때문인데요. 배란 장애가 있게 되면 만나야 될 난자들이 제때 나오지 않고 그 시기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임신 시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배란 장애 때문에 1년에 3-4번 생리하시는 분들은 3-4번 정도의 배란밖에 겪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가지신 분들보다는 임신의 기회가 훨씬 더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난자가 필요한 건데 다낭성 난소 소견증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실제 난자를 뽑아봤을 때 미성숙한 난자 또 건강하지 않은 난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임신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똘똘한 난자 하나가 필요한 건데 모든 난자가 다 건강한 상태로 있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 개개인의 임신 시도의 기간과 이제 또 임신 시도 방법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임신 시도의 방법으로 넘어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주기를 거치게 되면 건강한 여성 호르몬과 또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의 영향으로 내막이 다시 재생이 되고 탈락되는 과정을 이런 과정이 될 때에 건강한 내막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오랫동안 생리가 없었던 분들은 내막 상태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내막암의 리스크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임신을 시도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난임병원에 오시게 돼서 규칙적인 배란 유도를 받으실 수 있고 그 배란 유도로 인해서 생리 주기도 규칙적으로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셔도 임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배란 장애가 있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란 유도제 처방을 받게 되시는데요. 병원을 찾으시게 되면 초음파 확인을 해가면서 배란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리 주기까지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실 겁니다. 반대로 생리가 규칙적으로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생리가 모든 임신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짓는 기준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난임병원을 찾으셔서 그 기타 다른 검사들도 한번 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란 자체도 임신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 이외에도 자궁 내막이나 나팔관의 소통도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상담을 하시려면 난임병원을 꼭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난임병원을 찾으시게 되면요, 환자분 생리 날짜가 언제인지에 따라서 시행하는 검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리 초기 때 오시게 되면 먼저 전반적인 호르몬에 관련된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고 해당 검사들은 모두 이제 피검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난소의 나이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호르몬인 AMH를 체크를 하게 되고 환자분들의 생리 주기를 만드는 여성 호르몬이나 또 프로게스테론 호르몬들 여러 가지 호르몬의 이제 기초 레벨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영상학적인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초음파하고 나팔관 조영술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를 자궁의 근종이나 아니면 난소에 또 혹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리 주기에 따라서 내막 두께나 내막의 패턴으로 임신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지 여부도 함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관 조영술 같은 경우에는 나팔관의 소통을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나팔관 양쪽이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셨다면 자연 임신의 시도도 가능하고 또 인공수정 과정까지 시도를 해볼 수 있지만, 만약에 소통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에는 자연 임신이나 인공수정 과정은 불가능하게 되고, 그때에는 시험관 과정을 처음부터 시도를 하시게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은 분들이 임신 시도를 위해서 난임병원을 찾게 되시면 배란 유도제를 통해서 배란 주기를 좀 당겨보거나 하나 이상의 난포가 배란됨에 의해서 임신의 확률을 좀 높여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분들은 생리 주기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결과로 임신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미성년자이시거나 당장 임신의 계획이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규칙적인 소퇴성 출혈을 유발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피임약을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호르몬 처방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내막의 건강함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서 규칙적인 내막의 출혈을 유발하는 경우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약제는 피임약이 되겠습니다. 피임약 복용을 통해서 환자분들은 규칙적인 생리 주기를 맞출 수가 있게 되고, 남성 호르몬 과다로 인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피임약 종류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력을 낮추는 종류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증상도 조금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면서 환자분이 과체중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너무 급격한 운동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로 인해서 배란 장애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준 안에서 걷는 운동이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추천을 드리게 됩니다. 너무 급격한 하지 않던 웨이트 운동이나 아니면 강도 높은 운동을 갑자기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식습관 같은 경우에도 절식을 너무 심하게 하시거나 하는 것도 오히려 배란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식단의 변화를 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본인이 직접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지 아닌지 지금 상태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규칙적인 생리를 하고 계시더라도 본인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서 내가 혹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닌가 궁금하시다고 하면 일단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난임병원은 꼭 시험관이나 인공수정만을 위해서 오는 병원인 것보다는 앞으로 임신 계획을 하고 싶은 단계에서도 그때부터도 충분히 앞으로의 계획을 상담해드리면서 지금 상태에 대한 검사도 도와드리고 앞으로 어떤 시도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담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얼른 찾아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신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 댓글창에 질문과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